여러분, 혹시 70세의 가장 무서운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암도 심근경색도 아닙니다. 바로 뇌경색, 즉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졸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이 갑자기 찾아오는 폭풍처럼 예고 없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실제로 뇌경색은 결코 갑작스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뇌가 완전히 기능을 멈추기 몇 주, 심지어 몇 달 전부터 우리 몸, 특히 두 다리가 아주 중요한 긴급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소중한 신호를 놓치게 되는 걸까요? 병원에서 좀처럼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직전 환자의 99%가 두 다리가 보내는 7가지 경고 신호를 그냥 근육 통증이나 나이 탓으로 치부하고 지나갑니다. 제가 의사로서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깨달은 점은 만약 환자들이 이 신호를 일찍 인식했더라면 황금 시간을 확보해 평생 마비를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99%의 사람들이 놓치는 두 다리의 뇌졸중 경고 신호 7가지와 다리에 변화가 생기자마자 왜 즉시 119에 연락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년 동안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황금 시간, 단 몇 시간만 놓쳐 응급실로 이송되는 환자를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마다 제 직감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뇌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뇌세포가 완전히 죽는 것을 막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리가 약해지고 감각이 둔해져도 어제 무리했나 보다. 또는 나이 탓이겠지. 라며 소중한 시간을 집에서 낭비합니다.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사실 이틀 전부터 다리가 이상했는데 괜찮아 보여서 그냥 넘겼어요. 단 몇 시간의 지체만으로도 평생 마비와 언어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곧 알려드릴 7가지 경고 신호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떻게 이 무서운 뇌경색이 발생하여 우리가 3시간의 황금 시간을 놓치고 괜찮겠지라는 착각 속에 갇혀 노년 건강을 망치게 되는 걸까요? 두 다리 경고 신호 7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이 순간 뇌 혈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경색을 갑작스러운 불운의 사고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뇌경색은 10에서 20년에 걸쳐 서서히 손상된 혈관 과정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을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 수도관에 비유해 보세요. 젊을 때는 수도관이 깨끗하고 탄력 있습니다. 그러나 40, 50대를 지나면서 녹과 콜레스테롤, 염증 세포 같은 찌꺼기가 관 안에 쌓이기 시작하고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뇌경색에는 2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폐색, 뇌경색. 수도관이 70에서 80% 좁아진 상태에서 혈전이라는 덩어리가 갑자기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혈관 파열, 뇌출혈. 수도관이 녹슬고 약해져 단단해진 상태에서 지속적인 수압, 고혈압이 지 한계를 넘으면
결국 터져버립니다. 뇌는 몸 전체를 지휘하는 중추입니다. 특히 다리의 정교한 움직임과 감각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을 공급하는 수도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이 지휘센터의 명령이 다리에 정확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뇌혈관 질환은 70세 이상에서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며 매년 10만 명 이상이 쓰러집니다. 특히 70세에 집중되는 이유는 수십 년 동안 혈관에 쌓인 찌꺼기가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뇌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몸은 반드시 첫 번째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바로 두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수십 년 동안 서서히 뇌혈관이 막혀가고 있을 때 왜 우리는 결정적인 황금 시간을 놓치게 되는 걸까요? 실제 범인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자기 판단입니다. 특히 뇌경색에서 매우 위험한 거짓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 즉 TIA 트랜지언트 이시케믹 어택입니다. TIR란 무엇일까요? 이는 뇌의 수도관이 잠시 단 몇 분 동안 막혔다가 기적처럼 다시 뚫리는 현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다리가 힘을 잃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말이 더듬거리고 시야가 흐려집니다. 그러나 5분, 10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 즉 99%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다행이다. 괜찮아졌네. 스스로 안심하며 어제 피곤했나 보다. 또는 자세가 잘못되었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자녀를 걱정시키는 것도 두려워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완치가 아니며 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뇌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통계가 보여주는 무서운 사실, TIA를 경험한 사람의 10에서 15%는 48시간 이내에 실제 뇌경색을 겪고 약 20%는 3개월 이내에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당 5분간의 마비는 회복이 아니라 48시간 내에 찾아올 영구적 마비를 예고하는 경고입니다. 이러한 거짓 안심은 수많은 환자를 황금 시간 밖으로 내몰게 만드는 치명적 실수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위험한 거짓 신호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경고인 TIA를 받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좁아진 수도관을 그냥 두고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뇌경색은 최대 80%까지 예방이 가능합니다. 예방의 핵심은 단 두 가지입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 비싼 약물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제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뇌혈관에 그린라이트를 주는 4가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바로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 오메가3 풍부한 생선, 고등어, 삼치, 참치 등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오메가3, 즉 불포화 지방산 덕분입니다. 뇌경색의 원인은 수도관 속 녹과 찌꺼기,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입니다. 오메가3은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혈관을 깨끗하게 합니다. 혈액이 끈적이지 않고 원활히 흐르도록 하며 뇌로 가는 혈류를 크게 개선합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뇌졸중 예방을 위해 최소 주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조리 시 튀김보다는 찌거나 구워서 먹는 것이 뇌 혈관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청국장 또는 나토. 특유의 냄새 때문에 꺼리는 사람이 많지만 뇌 혈관에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 효소가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뇌경색은 혈전으로 인해 혈관이 막혀 발생합니다. 청국장과 나토의 발효 과정에서 나토키나제라는 강력한 효소가 생성됩니다. 나토키나제는 이미 형성된 혈전을 직접 용해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고가 혈전 용해 주사와 원리가 같습니다. 혈전을 녹여 최악의 상황, 즉 수도관 막힘을 예방하는 최고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냄새가 부담스럽다면 무취 캡슐이나 분말 제품도 있습니다. 또한 국에 넣을 경우 열에 의해 효소가 파괴되므로 불을 끄기 직전에 넣거나 오래 끓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녹색 채소, 시금치 등. 뇌출혈, 즉 혈관 파열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수도관에 지속적으로 강한 압력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짠 음식을 섭취하면 체내 수분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 유지되어 혈관이 팽창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때 칼륨은 남은 나트륨을 흡수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70세 이상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므로 바나나 등 칼륨이 많은 과일은 주의가 필요하지만 시금치, 버섯, 호박 같은 채소를 통한 칼륨 섭취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관 파열을 예방하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토마토가 붉은 이유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은 현재 알려진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항산화가 왜 중요할까요? 혈관의 수도관이 녹슬거나 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활성산소가 염증과 손상을 일으키면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그 손상 부위에 쉽게 달라붙습니다. 라이코펜은 이러한 염증 과정을 차단하고 혈관 내벽을 보호하며 매끄럽게 해줍니다. 또한 토마토를 요리할 때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생으로 먹는 것보다 5배나 증가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4가지 음식을 식탁에 올리세요. 여러분, 앞서 5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뇌혈관에 그린라이트를 주는 4가지 음식, 즉 등푸른 생선, 청국장, 시금치, 토마토가 뇌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된다는 것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매일 뇌혈관을 해치는 레드라이트 음식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구멍난 통에 물을 부을 수는 없듯이 나쁜 음식을 계속 섭취하냐면서 아무리 오메가3으로 혈관을 청소하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뇌경색을 예방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제거해야 할 4가지 블랙리스트 음식이 있습니다. 짠 음식, 특히 한국식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국, 찌개, 전골, 젓갈, 김치 등입니다. 이는 70세 이상에서 뇌출혈, 뇌혈관 타열, 주의 주요 원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짠 음식 속 나트륨이 체내로 들어오면 혈액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 주변 조직에서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이로 인해 혈관 내 혈액량이 강제로 증가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낡은 수도관을 떠올려 보세요. 평소보다 많은 양의 물을 높은 압력으로 좁고 단단한 수도관에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약한 뇌혈관이 이를 견디지 못해 터질 수 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아무 생각 없이 한 모금 마시는 것이 뇌혈관 파열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 치킨, 도넛, 감자튀김, 튀긴 스낵 등에는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기름이 포함되어 있어 혈관벽의 염증과 손상을 직접 일으킵니다. 나쁜 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감소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증가시켜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게 하며 뇌혈관 수도관을 좁게 만듭니다. 바삭한 튀김을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뇌혈관은 더 좁아지고 막힐 위험이 커집니다. 가공육, 소시지, 햄, 베이컨 등에는 나트륨, 아질산염, 보존제, 향미 강화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화학물질이 체내에 들어가면 만성염증을 일으켜 혈관 구조를 손상시키고 원래 탄력 있던 혈관이 낡은 플라스틱처럼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아침 공복에 먹는 바나나. 많은 사람이 바나나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개 바나나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70세 이상에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남은 칼륨이 배출되지 않아 심장에 부담을 주고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공복에 섭취하면 혈당이 200 이상으로 급상승해 혈관벽을 날카로운 칼날로 긁는 것처럼 손상시킵니다. 이런 상처 부위에 찌꺼기가 쉽게 쌓여 뇌혈관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부와 육부를 통해 우리는 뇌혈관을 지키는 4가지 그린라이트 음식과 혈관을 막는 4가지 레드라이트 음식을 확인했습니다. 식습관의 변화는 뇌졸중 예방의 기본 토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몸이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8부에서 말씀드릴 치명적인 7가지 다리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매일 단 5분, 비용 한 푼 들이지 않고 뇌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공유합니다. 내일 아침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기. 일어설 때 두 다리의 힘이 고르게 분배되는지 확인합니다. 한쪽 다리가 현저히 약하거나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뇌의 운동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눈을 감고 서기. 벽과 같이 지지할 수 있는 곳에서 눈을 감고 30초간 서 있습니다. 균형을 잡지 못하거나 몸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균형을 담당하는 소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감각 확인. 맨발로 바닥을 걸으며 두 발의 감각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한쪽 발이 차갑거나 저리거나 마치 5겹의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있는 듯한 둔한 느낌이 든다면 뇌의 감각신경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직선 위 걷기. 거실 바닥에 직선을 그린 뒤 발뒤꿈치를 발가락에 맞춰 그 선을 따라 걷습니다. 계속 선을 벗어나거나 비틀거리면 손의 조정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7부에서 매일 아침 5분 동안 하는 자가 점검 방법을 기억하시나요? 이는 매우 중요한 예방 습관으로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8부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예방이 아니라 긴급 상황입니다.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뇌가 지금 즉시 행동하라고 보내는 경보 신호입니다. 제가 10년간 경험한 바로 99%의 환자가 이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7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발견되면 절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피곤해서 그런가 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황금 시간대를 놓치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가 활동을 멈추기 전에 다리를 통해 보내는 마지막 7가지 구조 요청, 하나하나를 뼈에 새기듯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아침 공복에 먹는 바나나. 많은 사람이 바나나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개 바나나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70세 이상에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남은 칼륨이 배출되지 않아 심장에 부담을 주고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공복에 섭취하면 혈당이 200 이상으로 급상승해 혈관벽을 날카로운 칼날로 긁는 것처럼 손상시킵니다. 이런 상처 부위에 찌꺼기가 쉽게 쌓여 뇌혈관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부와 6부를 통해 우리는 뇌혈관을 지키는 4가지 그린라이트 음식과 혈관을 막는 4가지 레드라이트 음식을 확인했습니다. 식습관의 변화는 뇌졸중 예방의 기본 토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몸이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8부에서 말씀드릴 치명적인 7가지 다리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매일 단 5분, 비용 한 푼 들이지 않고 뇌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공유합니다. 내일 아침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기. 일어설 때 두 다리의 힘이 고르게 분배되는지 확인합니다. 한쪽 다리가 현저히 약하거나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뇌의 운동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눈을 감고 서기. 벽과 같이 지지할 수 있는 곳에서 눈을 감고 30초간 서 있습니다. 균형을 잡지 못하거나 몸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균형을 담당하는 소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 발 앞부분이 끌리거나 신발이 자꾸 벗겨짐. 평소처럼 걸을 때 한쪽 발이 끌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슬리퍼, 신발이 계속 벗겨집니다. 이는 발목을 들어올리라는 뇌의 섬세한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발목이 처지는 풋드롭 현상입니다. 뇌졸중 초기에 매우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걸을 때마다 발 앞부분이 바닥에 걸리며 거의 넘어질 뻔합니다. 이는 발목 문제가 아니라 신호를 전달하는 뇌의 시스템이 손상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평지에서도 이유 없이 자주 넘어짐. 요즘 문턱도 아닌데 자꾸 넘어져요. 이는 단순 부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뇌의 고유 수용 감각, 프로프리오세이프션 기능이 마비된 신호입니다. 고유 수용 감각은 눈을 감아도 손발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뇌의 GPS입니다. 이 GPS가 손상되면 뇌가 다리 위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평지에서도 발을 헛디뎌 넘어집니다. 다리 떨림 또는 원하지 않는 경련, 앉아있거나 쉬고 있을 때 한쪽 다리가 가볍게 떨리거나 갑자기 경련이 일어납니다. 뇌내는 가속 신호와 브레이크 신호 정지기를 동시에 보냅니다. 뇌 혈류가 불안정하면 이 브레이크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나타납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거나 한쪽으로 끌리는 느낌. 이는 소뇌에 문제가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신호입니다. 소뇌는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중심입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똑바로 걷고 싶은데 몸이 한쪽으로 끌리며 벽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됩니다. 일반적인 어지럼증이나 뇌의 결석과는 다릅니다. 이는 뇌졸중이 소뇌를 공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치명적인 증상입니다. 위의 모든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부에서 말씀드린 위험한 거짓말장애, 일과성 뇌 허혈 발작, TI입니다. 1번에서 6번까지의 증상, 다리마비, 저림, 비틀거림 등항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큰일이다 라고 생각할 때 5분, 10분 혹은 1시간 안에 모든 증상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안심하며 다행이다. 괜찮아졌네. 그냥 피곤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병원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뇌졸중의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완치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작은 혈전이 일시적으로 뇌혈관을 막았다가 운 좋게 다시 뚫린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통계적으로 TIA를 경험한 사람의 10에서 15%는 48시간 내에 실제 뇌졸중으로 영구마비가 올 수 있으며 약 20%는 3개월 이내에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7가지 증상 중 단 1분이라도 경험하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관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전 세계 의사들이 함께 외치는 공통 구호가 있습니다. FAST. F. Face.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처지나요? A. Arms. 두 팔을 들었을 때 한쪽 팔이 떨어지나요? S. Speech. 말이 어눌하거나 정확한 단어를 찾지 못하나요? Tea Time. 위의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즉시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여기에 저는 L, 다리, 추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배우신 다리의 7가지 신호가 나타났다면 T, 황금 시간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119에 전화하여 이렇게 말하십시오. 뇌졸중 의심됩니다. 오른쪽 또는 왼쪽 다리가 약합니다. 증상 시작 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증상 시작 시간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뇌를 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고 응급실 방문을 미루지 마십시오. 이는 폭풍 전의 고요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10년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한 다리의 7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뇌가 몸에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면 뇌졸중은 결코 갑자기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다리를 통해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갑작스러운 다리 힘 상실, 감각저림, 발끌림, 이유 없는 넘어짐, 다리 떨림, 비틀거림 등 7가지 경고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증상이 잠깐 사라지는 TIA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장애이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혈관을 막는 블랙 식품, 짠 국물, 튀김 등 4가지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그린 식품, 등푸른 생선, 청국장 등 4가지를 매일 식탁에 올리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7부에서 안내한 5분 자가점검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의자에서 일어나기, 눈 감고 서 있기,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느껴보십시오. 제가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절대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70세 부모님, 형제자매, 친지들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누르는 공유 버튼 하나가 누군가를 평생 마비로부터 구할 수도 있습니다.